단백질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은지 걱정들이 있어요. 맞아요. 간이랑 신장에 안 좋다던데 파우더 제품으로 먹는 거는 더 해롭지 않나.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kg당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은지 이걸 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간이랑 신장에 안 좋다던데 걱정들이 있어요. 맞아요. 또 다른 걱정 중에 하나가 고기로 많이 먹는 건 괜찮은데 파우더 제품으로 먹는 거는 더 해롭지 않나.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kg당 0.8에서 1.0 정도예요. 몸무게 1kg당 네.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20g의 단백질을 먹으려면요, 우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먹어야 돼요. 그럼 손바닥만한 걸 3개, 뭐 60kg 같은 경우는 요거 3개 정도 먹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거의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란 하나가 어떻게 돼요? 계란 하나가 6g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계란 3개를 먹어도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근데 현미나 이런 데도 약간 들어있으니까 반찬 약간 들어있으니까 한 계란 한 두세 개 정도씩 먹으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먹고 있어요. 실제로 되게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2019년에 1000명 여성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25세, 39세 여성분들한테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드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한 60, 70%는 되지 않을까요? 1%. 그거밖에 안 된다?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 탄수화물 섭취는 많이 늘어났는데 단백질 섭취를 정말 안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비만 환자분들을 볼 때도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우리나라가 마른 비만이 정말 많아요. 맞아. 마른 비만이 근육은 적고 체지방은 많은. 그런데 근육이 원래 밀도가 높아요. 근육을 쫙 빼버리면은 전체 체중은 비만이 아닌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실제 체지방량으로 보면 비만의 기준에 합당을 하시고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마른 비만이라고 하냐 했을 때 근육이 적어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이 체지방이 많은 것 때문에 또 건강상의 문제들, 대사질환 같은 것도 생기니까 아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른 비만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체중당 1.2에서 1.5까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도록 해요. 왜냐면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은 우리가 근손실의 위험이 더 높아지거든요. 뼈도 그렇고 근육도 그렇고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매일같이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하고 있어요. 매 순간. 그래서 적정한 아미노산이 하루로 봤을 때도 매 시간대마다 적당량이 공급되어 줘야 근육의 어떤 턴오버가 그래도 그렇네. 파지티브로 혹은 넷으로 유지가 될 수 있어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 섭취를 해달라는 거예요. 유지를 일단 하려면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단백질을 먹는 거는 뭔가 몸을 만드는 사람들, 그쵸. 운동해서 몸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만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유지를 하려고 해도 먹어줘야 되는 거고 먹어줘야 되는 먹지 거예요.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네. 거구나.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해로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2g/kg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를 먹었을 때 이게 정상 간 기능, 정상 신기능을 가진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큰 위해가 있다라는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의심이 생겼냐를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일단 간은 단백질 우리가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요. 얘네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요. 이거로 포도당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해요. 그때 이 아미노기라는 거를 잘라내거든요. 근데 이 아미노기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암모니아가 돼요. 근데 암모니아가 독성 물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은 막 간소혼수 오고 막 신경독성 되게 심해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간에서 바로 요소로 전환을 시켜줘요. 근데 이때 이 ATP라고 또 에너지가 좀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간이 해야 될 일이 늘어나요. 이게 간이 해야 될 일이 늘어나는 거지 아미노산이 간의 독성 물질은 아니다. 아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간이 그게 무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먹고 거의 이제 운동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 네, 진짜 이런 분들에게서 이제 관찰한 건데 3g/kg까지도 꽤나 장기간을 먹었어도 간이 이 정도의 일을 해내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생각보다 간은 이 단백질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 여기서 또
고기는 그렇지만 단백질 쉐이크는 다른 거 아니야? 뭔가 물론 차이는 있어요. 이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흡수를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분해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단시간 내에 조금 더 많이 간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간이 해야 될 일의 양이 늘어나긴 해요. 그럼 이게 위해가 돼?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독성 물질이 아니라 그냥 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정도의 일은 정상 간 기능을 가진 분들이 했을 때 이 정도의 아미노산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다. 왜냐면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간의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쉐이크 같은 거 먹고 내가 운동했는데 간 수치가 높다고 나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깨져요. 그렇죠. 근육이 깨졌을 때 나오는 물질들이 우리가 그냥 피 검사를 하면은 AST, ALT라고 하는 수치와 같아요. 그래서 마치 간 수치가 올라간 것처럼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간세포가 깨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헬스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게 하면은 무조건 근육이 손상이 돼요. 이 근육에서 나온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쉐이크 때문이 아니라 근육 운동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 얼마 뒤에 재검을 하면 정상으로 그냥 정상으로 돌아와요.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 섭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쉬셔야 되는 거고 단백질 쉐이크 하루에 한 번 먹어봤자 20에서 21g 정도거든요. 그 양은 정상 간 기능을 가진 분들한테 위해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콩팥도 걱정이 좀 많아요. 콩팥은 당연히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소라든지 뭐 크레아틴 같은 이 질소의 어떤 부산물들이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거든요. 이 NA가 많으면은 콩팥이 NA를 배설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그 어떤 압력, 하이퍼필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좀 걸려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어떻냐라고 보면은 정상 콩팥 기능이신 분들이 장기간 먹었을 때 위해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게 한 0.8 정도 추천을 해요. kg당 0.8이요? 네, KG당 0.8. 우리 아까 일반적으로 추천 KG당 0.8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먹으라고 해요. 0.6에서 0.8로 가이드라인을 보통 제시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과소 섭취하지는 않도록 해요. 왜냐면 근육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3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투석을 준비할 정도 떨어진 건데 이런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단백질 섭취량을 좀 줄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2g/kg 혹은 1.5g/kg를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추천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정도를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콩팥 기능이. 단백질 쉐이크가 뭔가 간이나 콩팥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는 뭐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안전하게 네. 먹을 수 있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요. 노인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노인분들이 마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처럼 근육 양은 되게 빠지는 추세에 있고 이분들은 당연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콩팥 기능도 당연히 더 떨어졌을 것이고요. 간 기능도 더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병 의학회에서 어느 정도의 단백질 섭취량을 노인들에게 추천하냐라고 하면은 1.2g/kg예요. 1.2g.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0.8에서 1.0보다 더 많이 섭취하라고 하죠. 그리고 노인분들한테는 오히려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 권장해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시니까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과소 섭취하기 쉽고 그 위해가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돼요.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는 여성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리고 인바디 같은 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은 진짜 안타까운 게 뭐 30대가 되신 분들 전에 다이어트 경험이 많았던 분들 대부분 다 근육량이 다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다이어트를 할 때 뭐 그냥 고구마만 드셔버린다거나 혹은 그냥 굶어버린다거나 또 운동량도 아마 부족할 그쵸. 거고. 운동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냥 굶는, 그쵸. 적게 먹는. 네. 칼로리 제한 전체적인 양을 주면 단백질 함께 줄여버리니까 그러면은 배고픔은 되게 심해요. 그러게요. 단백질이 되게 포만감을 주거든요. 근데 어렸을 땐 살이 빠졌는데 언제부턴가 안 빠지고 뱃살만 계속 나와요. 근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하고 단백질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 쉐이크다. 예, 이런 측면을 좀 설명드리고자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보실 것들은 첨가물이 좀 적은 것들이 좋고 그리고 순탄수화물이 좀 낮은 게 좋아요. 순탄수화물이 낮다라는 건 뭐냐면은 전체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와 이제 당알코올을 뺀 게 순탄수화물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정말 가루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어서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려요. 오히려 NA가 혈당 스파이크와 혈당이 이제 하락 그리고 이후에 오는 배고픔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순탄수화물 함량이 좀 낮은 게 좋고 순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단백질 쉐이크를 드셨다. 그러면은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운동을 좋아요. 하고. 그거를 최대한 근육으로 바로 넣어줄 수 있게 그런
근력 운동이나 혹은 뭐 유산소 운동을 잠깐이라도 해주시면은 탄수화물을 근육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단백질은 제대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젊은 여성분들 섭취량이 생각보다 적다. 그리고 노인분들 단백질 섭취량이 정말 생각보다 적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적당량의 단백질을 먹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잘 먹고 있죠?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 하고 저는 콘텐츠 준비했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